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신라가 쇠망의 길로 들어서는 첫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나비의 날갯짓이 훗날 신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서기 527년 2차 돈의 목이 베어지자 우윳빛 피가 솟구쳐 올랐다고 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2차 돈의 순교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후 불교는 왕실불교, 귀족불교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737년 효성왕이 즉위하였습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효성왕 초기 유교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효성왕과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이 개혁은 신라가 원해서가 아니고 당나라가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개혁은 귀족과 불교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것이 신라를 쇠망케 하는 시작점이 되어갑니다. 삼국유사 속 향가를 연구하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스님께서는 이들의 섣부른 개혁이 신라 쇠망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구양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양서 선생님께서는 5번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저의 이메일 주소를 영상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메일로 저하고 소통을 하시고 질문이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효성왕이 즉위할 때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백제를 정벌하고 삼국을 통일한 지 거의 60여 년이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신라가 절정기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효성왕의 이름은 김승경이었습니다. 왕자였을 때 신충이라는 유학자와 함께 경주 월성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유학,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바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 잣나무 아래에서 왕자였던 효성왕이 말했습니다. 나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저 잣나무가 나의 이 말을 증명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성덕왕이 사망합니다. 아들 김승경이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가 효성왕입니다. 효성왕은 즉위 후에 곧바로 첫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유학자였던 신충을 기억하겠다고 했던 신충을 인사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충이 아무리 기다려도 신충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신충은 크게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당나라의 현종이 형도라는 유학자를 신라에 보내서 죽은 성덕왕을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렵 당나라의 사정이 아주 볼만합니다. 당 현종은 며느리 양귀비를 국내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시아버지 당현종은 61세였고 며느리 양귀비는 27세였습니다. 34살 차이가 납니다. 당나라는 점차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당현종은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게 됩니다. 당나라 현종은 사신으로 임명한 형도가 신라로 출발하려 할 때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가 유학을 공부한 선비라서 내가 신라에 너를 보낸다. 신라에 가서 유학의 뜻을 강의하라.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한다. 바둑을 잘 두고 둔다는 양계응이라는 자에게 그대를 수행토록 하게 하라. 영상의 사진은 백제의 의자왕이 일본의 외국에 보냈던 바둑판입니다.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둑을 매우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의 사신 일행이 신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도 수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짐작하실 수 있으세요? 삼국유사에도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성의 뜰에 있던 잣나무가 누렇게 말라갔다라는 기록입니다. 효성왕이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나무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선비였던 신충이가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글을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국정에 바빠서 옛날 바둑 두고 있어 바둑을 두었던 신충을 깜빡 잊을 뻔했구나. 효성왕은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충을 중시라는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중시라는 직책은 신라 때 나라의 기밀 사무를 맡아보던 요직 중의 요직이었습니다. 신충은 하루아침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 하나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작자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학자 신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노래의 원문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뒷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짧지 않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양주동 박사님께서 풀이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머릿 자시 가살 안달 이우리 디메 너 어띠 니저 이신 우럴던 낯이 계샤온데 달 그림제 넷 모댓 열 물결 애와치 닷 주사 바라나 누리도 아철 온대요. 풀이 결과가 기이하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말들입니다. 현대 우리말과 전혀 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국시대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많이 다르다고 교육받았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만엽집 속의 향가들을 풀어보니까 우리말하고 거기에 쓰여있는 말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삼국시대 우리말이 현대의 우리말과 의사가 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다. 잘 통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엽집 85번가의 한 구절입니다. 일본 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외국의 인덕천황 비인 반희황후라는 여인이 서기 399년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 영상의 사진이 바로 반희황후의 능입니다. 그 작품에는 이렇게 풀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장래 끝내기를 기다릴까? 이렇게 풀리는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만엽집 속의 향가는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증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다릴까? 이것은 현대 우리말하고 거의 99% 같습니다. 기다릴까? 하리까? 뭐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엽집 15번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품은 일본의 천지천왕이라는 천왕이 서기 66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대는 다스림에 있어 나와 함께 하샀지. 우리말을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하샀지. 이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 함께 하셨지 이 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현대어와 완전히 같습니다. 함께 하셨지. 다만 샷 이 말을 중국어 한자로는 표기하지 못하니까 사라는 글자, 모래사자라는 글자를 써서 하샀지 이렇게 표기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 어린애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만엽집 17번가의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액전왕이라는 여류 가인이 서기 667년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본어로는 누카타노 오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고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 속의 한 구절은 이렇게 우리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에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배지야, 배나 돼지야. 정답고도 그리운 토속의 우리말입니다. 일본의 작가들이 당시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한자를 이용해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엽집 217번가 구절을 하나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었던 노래 짓는 사람이었던 시본인 마려 히토마로라고 일본어로 말합니다. 시본인 마려가 서기 700년대에 만들어 놓은 향가 작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시본인 마려를 최고의 만엽집의 가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이란 것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저녁 안개 같아야. 현대어로 말하면 아침 이슬과 같아야 저녁 안개와 같아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라 효성왕 무렵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신라 효성왕 무렵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우리말 노래들이 현대 우리말하고 아주 직통으로 잘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우리말은 지금의 우리말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증거도 없으면서 신라 말은 우리말하고 아주 다를 거야. 신라하고 백제는 서로 통하지도 않을 거야. 대충 통역이 필요 없어. 이런 식의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유학자 신충이 만들어 놓은 향가에 대한 풀이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머릿자시 가살 안달 이오리딤에 너 어디 니저이신 우럴던 낯이 계샤온데 달 그림제 년 못엣 열 물결 애와치 닷 즉사 바라나 누리도 아철 온대요. 현대 우리말과 완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노래는 거의 우리말, 우리 귀에 익숙한 토속적인 우리말인데 신라 사람들이 만든 노래라고 한 것은 그렇게 이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은 거의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괴한 말이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괴한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향가 연구가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지하게 애를 써서 향가를 풀어놓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괴한 말로 된 풀이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괴한 말을 현재 고등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이런 기괴한 향가 교육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만 멈추어 두고 다시 연구해야 할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17살의 효성왕과 유학자 신충이라는 유학자의 만남, 그리고 당나라 사신 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할 것 없는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가 왜 신라를 나락에 밀어뜯어 넣을까요? 그 사실은 2부와 3부에서 철저하게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